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소비 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화두가 많이 됐던 것들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사실은 이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 친화적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뭐 이런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어떤 공익적인 목적, 또 이런 환경을 보존한다는 관점, 뭐 이런 관점에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장려되는 품목이었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이제 판로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다른 대체 판로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거 홍보가 잘 안 되고 구매하려는 구매처를 찾기가 어려운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AP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들 같은 것들은 향후에 좀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고르게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좀 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방법들도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화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해는 일반적으로 이제 절화류하고 관염류하고 두 가지가 이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절화류 같은 경우는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이제 졸업식이나 아니면 입학식이나 아니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경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주로 행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절화류가 소비되는 패턴들을 보면 행사용이 한 75%,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건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용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고 취소되다 보니까 아주 절화 농가들은 아주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관염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선물용으로 특히 이제 승진을 했다거나 개업을 했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관염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신규로 개업하는 이런 가게들도 많지 않았고요. 또 인사철 때 난 같은 거나 화분을 많이 보내는데 인사도 지금 정체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관염류도 절화류만큼은 아니지만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백합 수출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한 56% 정도 감소했고요. 장미는 한 6.3%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훼 시장이 7월부터 좀 안정화되면 화훼류 생산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된다면 한 350억에서 365억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제 5월 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치고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이 상당 부분 화훼 소비를 촉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화되는 이슈는요. 소비자의 행동이 사실은 지금까지 아날로그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상당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 디지털 중심의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상당히 가속화시킨 측면을 없지 않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전환될 때 이런 비대면 구매가 증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가치를 농식품을 가지고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구매에서는 만져보거나 먹어보거나 하는 것들 그 후각과 촉각이나 미각을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은 정보나 아니면 시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외관이나 맛이나 또 생산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아니면 또 안심감이나
아니면 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품질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좀 더 시각화해서 전달시킬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시각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ICT 기반의 유통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농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해줄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소비 변화 이슈를 보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식이 감소하고 배달은 좀 오히려 나중에 좀 늘어나고요. 또 테이크아웃도 좀 늘어나고 하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역시 가정 내 조리 횟수가 변화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내에서 조리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재를 사다가 우리 소비자가 100%다 우리가 조리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반 조리된 거 아니면 3분의 1만 조리된 거 아니면 전처리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의 일부분을 외부에서 수행해주는 조리의 외부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식품을 판매할 때 그 판매처는 일반 슈퍼마켓이 아니라 가공업체나 외식업체들도 중요한 고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쪽의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이나 외식 쪽에서 수입품을 많이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국산화를 수행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이나 외식용에 적합한 채소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체계 또 기계화 체계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유통 부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형마트 같은 데다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것을 경쟁력으로 산주유통 조직들이 지금까지 많이 조직화되고 규모화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산주유통 조직들이 대형마트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납품량이 줄었습니다. 그 물건을 다시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했고 도매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것보다는 품질의 경쟁성이라는 부분에 훨씬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제시하는 산지하고 이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도매인 사이에 지금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래서 상당 부분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는 규모화된 출하 조직도 있고 영세한 개별 출하자가 공존하고 소비자도 역시 체인화되고 규모화된 소매점하고 영세한 개별 소매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런 양쪽의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중간에서 가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비 변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어디에 이 재난지원금이 쓰였는지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고 하는 소비자가 약 한 37%, 그 다음에 외식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소비자가 한 23%, 합치면 한 60% 정도가 먹거리에 지출이 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재난지원금이 사실 우리 농업농촌을 지원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좀 빠지면서 온라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농가분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좀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논의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또 보호무역을 많이 강화했죠. 식량 안보를 위해서 수출을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공급망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식량 안정적인 공급에 아주 지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심각성도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산 농산물이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산 농산물이 단순히 우리 땅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신토부리를 그냥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신토부리가 진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이터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국가 단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죠. 예를 들자면 국산 농산물이 가지는 영양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든가 또 이런 영양학적 가치와 실제로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망연자실하고 실망할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